인사를 좀 아는 사람들 인싸엔 아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그래도 주제, 사회 초년생들이 걸러야 하는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좋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그렇죠. 이제 안 좋은 완전 조소. 그냥 완전 줬어 아니고 완전 줬어. 소위 말해서 이제 안 좋은 중소기업, 안 좋은 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사회 초년생 때 어떠셨어요? 좋은 곳에 들어가셨나요? 전 좋은 곳에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좋은 곳 들어갔고 그럼 고생을 안 하셨나요? 엄청 했죠. 아, 그래도 좋았대. 고생의 결이 다릅니다. 아. 오늘 이야기하는 그 고생은 아니죠.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고생이었다? 그렇죠. 노무사님은 어떠셨어요? 처음 사회 초년생 때? 다 괜찮았는데 그런 근로기준법 이런 거 딱딱 잘 지키는 곳이었는데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서원들 간에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완전 조소와 중소와 이런 거는 나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대기업에 가도 있는 고질적인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되게 좋은 회사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회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안에 구성원들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갔던 곳에 파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급자가 상급자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제가 상급자 라인으로 채용이 됐는데 하급자가 그 상급자가 갈등을 하면서 저를 이제 괴롭혔죠. 저는 이제 최하급자이기 때문에 이제 상급자와 최하급자가 이제 짝을 이루니까 하급자가 최하급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는 먹잇감이다. 그 하급자가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면 이제 점심시간 때 괜히 휴지를 던집니다. 휴지를 진짜로? 이렇게 주먹을 해가지고 제 앞에서 막 던지면서 맞았어요? 가만히 있었죠. 맞았죠. 그러면서 뭐 너 그렇게 되니까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여러분 이런 건 완전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때는 근데 직장 내 괴롭힘도 그렇죠.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억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데 그 사회초년생이 갖는 고통 그리고 그 순간의 기억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쵸. 그분께 영상 편지 한번. 여기 BGM 깔아주세요. 잘 지내시죠? 잘 지내길 바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사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보내주신 사연 이제 뉴스에 나온 거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월급 185만 원, 그리고 이제 주 5일제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업무 내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엑셀, 에어컨 설계, 심부름, 사무실 청소, 자차로 출퇴근도 해야 되고 근데 월급은 이제 세금 안 떼고 여기서 이제 세전이란 말이죠. 세전 185만 원인데 퇴직금은 없다. 이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185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는 나이까지 적어놨네요. 30에서 45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할 얘기는 첫 번째는 위법하는 회사는 걸러라. 그 대표적인 위법 사항을 한번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진 회사는 피해라. 법 외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다뤄볼게요. 첫 번째 이제 법적인 내용인데 내용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는 적법한 건가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퇴직금은 사후에 이제 지급하는 거고 사전에 그렇게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고 결국에는 내가 입금되는 거는 똑같다. 똑같고 기업 입장에서 똑같은 거죠. 그 돈이 미리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은 거니까 너한테 미리 줄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말장난인데 그쵸. 원래는 연봉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은 12개월에 대한 그렇죠. 월급여를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1년이 지나면 원래 플러스 퇴직금이 생기는 건데 이 12개월이라는 연봉 안에 퇴직금을 넣는다는 건 실제 세전 월급여를 13분의 1로 나눈다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묘하게 말이 그럴듯한데 결국엔 맞지 않는.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죠. 다 전에 지급하는 것은 결국 임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해서 사용자랑 근로자랑 같이 계약을 했다고 해도 그건 무효입니다. 저는 사실 13분의 1 계약이 그래도 요즘에는 잘 안 보고 그럼요. 요즘에 많이 없어졌죠. 전 오늘 13분의 1 계약을 또 보고 왔어요. 오. 아직도 13분의 1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사회 초년생 특히나 뭔가 이분이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 그대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본인이 동의를 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이제 합의서처럼 받아내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합의를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이다. 그쵸. 그렇게 그렇게 보는 없습니다. 거죠.
같은 맥락으로 최저시급 미달로 주는데 우리끼리 합의하지 않았냐, 합의서 받는 거 이런 거 이제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 법을 위반하면 그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로 지금 계약을 하셨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연락을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한번 받아들이도록. 아유, 그렇죠. 틈새 영업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악용되는 법 위반 사례가 첫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거.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법정 공휴일에 본인 연차를 쓰게 한다. 이거 가능한가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꽤나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연차 대체다 막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유급 휴일화 되지 않고 관공서상 공휴일이었으면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이게 혼재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요번에 1월 27일이죠 임시공휴일. 그것도 그러면 법정 공휴일인가요? 그쵸? 임시라고 할지라도 이제 법에서 모두 다 같이 합의해서 땅땅땅 했으니까 법정 공휴일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그럼 이날도 마찬가지로 연차를 쓰게는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원래 이제 이날 미리 연차를 내신 거예요. 그렇죠. 임시공휴일을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차를 냈는데 갑자기 이때가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안 쓸게요.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쉬는데. 근데 회사에서는 안 돼, 써야 돼. 이거 그럼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아니, 인사팀이 보통 있다면 이제 알아서 이제 취소를 해주긴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인사팀이 꼭 곧 사장님의 결정이 이제 문제가 직원한테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히 법 위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특징을 보이면 빨리 탈출을 하자.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모집 공고의 내용과 좀 다른 경우, 모집 공고에는 뭐 연봉 예를 들어 3,000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쓰면서 근데 우리 수습 기간 동안에는 80% 또는 70%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30인 미만이기 때문에 채용 절차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근로자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지만 모집 공고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거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사실 정말 안타까워요. 반대예요. 모집 공고가 그렇다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근로계약서가 우선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동의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수습기간 있음 또는 수습기간 처우 논의 이 정도만 기재가 돼 있어도 근로계약서상의 뭐 80% 70%로 연봉을 좀 조정해서 상호간에 동의를 하면 그건 그것대로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최저임금 위반도 이제 최저임금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감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들이 그러면 우리도 한 70% 감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최저시급을 주면서 할 때 그거는 이제 위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다만 이제 모집 공고의 수습 기간을 명시하시고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완전 조소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자플래닛. 전 자플래닛 평은 약간 잘 걸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퇴사를 네.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작성을 하시잖아요. 네네. 아마 좋게 나오실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나오거나 혹은 회사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분들이 이제 쓰기 때문에 좋은 의견보다 이제 안 좋은 그런 의견이나 그런 감정들이 부풀려져서 작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 또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뭐 법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모집 공고를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사연에서도 보면 이 모집 공고가 굉장히 불투명한 게 이제는 기재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하는 일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 그리고 하는 일이 관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엑셀, 뭐 에어컨 설계, 심부름, 청소 이런 것들은 사실 서로 관련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직무는 또 격리란 말이죠. 격리인데 에어컨 설계도 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경리라는 단어가 마법의 단어예요. 중소 쪽에서는 이 경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집 공고 같은 거 볼 때 항상 좀 직무를 자세하고 친절하게 썼는지 약간 요걸 또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모집 공고에 이제 복지제도 같은 걸 요즘 아. 기재를 많이 하는데 그 복지제도에 연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것은 저는 조금 유심히 바랍니다. 안 좋다? 왜요? 안 좋다고? 당연한 건데 연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예전에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서. 사무실 청소시키는 곳을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직원들에게 사무실 청소를 시키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내 자리 청소는 내가 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소는 진짜 전체. 사무실 바닥,
화장실. 분리수거, 화장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업주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지는 않죠. 그게 비용이니까 부담은 될 텐데 저는 직원들한테 청소를 시킨다는 게 결국 이 직원을 채용한 목적이 어떤 특정한 업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불편한 어떤 것들을 주기 위해서 넘기기 위해서 채용하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완벽하게 완전 조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족 회사다. 그러면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이건 불변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가족 회사도 좀 약간 요즘엔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중소기업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은퇴할 나이가 되시고 네. 자제분들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던데 가업승계 이런 가업승계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정말 나쁜 좋지 않은 회사인가? 그건 좀 다른 의견이시다. 네, 그거는 정말 이제 그 회사 자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들어갔는데 가족 회사야. 경향이죠, 경향. 딱 맞다 아니다로 가름질은 할 수 없는 건데 맞아요. 저라면 가족계산체 저는 되게 근로자분들도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위법이 있으면은 일단 무조건 걸러야 된다고 그건 저희가 맞아요. 좀 네, 강하게 네. 말을 하긴 했는데 네, 네. 실제로는 근로자분들이 위법인 줄 알면서 사실 들어가게 되는 현실이 있거든요. 약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한 생각도 한번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아닌 거 알아요. 남들이 봐도 나오라고 해요. 근데 내가 나오는 게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사람들이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언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당장 내 대출금을 갚아야 돼. 뭐라도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되면은 사실 나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당장 지금 카드값 혹은 뭐 빚이 있어. 당장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것조차 그 돈이라도 얼마나 귀하겠어. 이 185만 원 얼마나 귀하겠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더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 내 가치를 알고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마음속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릴수록 빨리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내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곳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저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너 일 되게 못해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잘하는데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내 가치를 알아주는 회사를 찾는 게 사회초년생일수록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됐건 본인의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든 본인이 가치를 낼 수 있는 회사는 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이제 많이 도움을 받으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안 좋은 회사로 걸을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관련 법을 한 스푼 얹어서 친근하게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차를 넘어서서 반반차, 나중에는 반반 반차. 되게 좋아졌네.